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이고요. 지난 석가탄신일에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하동 야생차 축제와 화개장터를 다녀왔는데요. 여러 종류의 녹차들을 시음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려왔는데 사진을 보시고 저랑 닮았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불기 2569년을 맞아 이성계와 무학대사와 관련된 고사성어 불안돈목과 무학대사의 꿈 해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의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설화 왕십리의 전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불안돈목의 유래입니다. 불안돈목이라 부처불 눈안 돼지돈 눈목. 불안돈목은 부처님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말로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불안돈목은 사물을 보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돼지로 보이기도 하고 부처님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개국 왕사로 함께한 무학대사와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무학대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속성은 박씨이며 법명은 자초이고 무학은 그의 호입니다. 무학이라는 말은 불교 수행 과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번뇌를 없애고 열반의 경지에 오르면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하여 왕이 된 이성계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시국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자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잔치를 베풀며 무학도 함께 자리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무학에게 농을 걸며 말을 던집니다. 오늘 대사 얼굴을 보니 마치 돼지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무학은 껄껄 웃으면서 소승이 뱉기에 대왕은 꼭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그 말에 태조는 심드렁하며 나는 대사를 돼지에 비유했는데 대사는 나를 부처님에 비유하니 너무 군신의 예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무학은 너털웃음을 웃으며 그건 대왕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세상 만물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이고 불안불시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돼지의 눈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돈목돈시. 이 말에 즐거웠던 자리가 긴장되어 태조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태조는 파안대소하며 내가 졌습니다 하고 즐거운 잔치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서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무학대사와 꿈해몽. 태조와 무학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으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꿈해몽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시골 한적한 마을에서 자면서 꿈을 꾸는데 온 동네 닭이 우는데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한 호름한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등에 지고 나오는데 옆에 나무에는 예쁜 꽃이 피었고 그 꽃이 떨어지는데 마침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듣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독특해서 동네 해몽 잘하는 노파에게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입을 틀어막고 무학대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학을 찾은 이성계가 꿈 해몽을 부탁하자 무학이 꿈 해몽을 합니다. 온 동네 닭들이 꽃기요라고 우는 소리는 모든 백성이 고기위라고 했으니 높을고 귀할귀 자리 위 만백성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등에 졌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은 고려를 말하고 석가래 세계를 등에 졌다는 것은 임금 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꽃이 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거울이 깨지는 소리는 큰 소리 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 초의 무학대사가 태조의 명을 받고 새로운 도읍지가 될 만한 땅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에 지금의 왕십리 일대를 지나고 있었는데 무학대사는 이곳을 명당이라 생각하여 도읍으로 정하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노인이 소를 끌고 지나가면서 소에게 말하기를 야, 이 무학같이 미련한 소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이를 듣고는 깜짝 놀라 노인에게 혹시 도읍이 될 만한 곳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노인은 북서쪽으로 십리를 더 가보시오. 도읍이 될 만한 터가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노인의 말을 쫓아 십리를 더 가보았는데 과연 한 나라의 도읍으로 삼을 만한 땅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양 도성이며 무학대사가 노인을 만난 곳은 갈왕 열십 거리 단일이 자를 써서 왕십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무학대사를 꾸짖은 노인이 실은 도선대사의 혼백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무학대사가 한양의 지세를 관망하고는 그런 곳을 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선대사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으나 이미 그 노인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안돈목을 통해서 무학대사와 이성계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